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오늘 수요일 뉴스룸 D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 단장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만에 또 이렇게 네. 오셔서 뵙습니다. 네. 일단 의견들을 저희가 본방송 중에도 의견을 받았는데요. 뉴스룸 D 중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유튜브로 소개하고 좋은 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도직입 물론 뭐 당연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서 파면을 할 것으로 생각하라고 가결을 시킨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 아까 보도에서도 봤는데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쟁점이라기보다도 변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논리를 좀 부족하게 한다거나. 우선 뭐 어제부터 기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예. 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이제 헌재에 접수시키는 일부터 지연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이제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오늘 뭐 바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기계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지연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뭐 주장을 할 것을 안 하거나 또는 주장을 하더라도 좀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들은 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대응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쭉 좀 말씀을 드려도 예. 되나요? 예. 첫 번째는 이 소추의 주체, 소추자는 국회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문에도 보면은 소추자는 국회고, 예. 소추위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소송 수행자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한 어떤 취지에 예. 반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특별히 이런 것들은 좀 주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또 따라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의장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몇 가지 더 있다 보니까 좀 네, 더 그리고 듣고 얘기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보면은 헌재가 이제 그 당사자들이 내는 서면이나 자료 예. 또는 당사자들이 하는 주장에만 얽매여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직권 탐지주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주체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또는 파악해서 같이 판단할 근거 자료 삼거나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 재판 절차에도 성격에 반하지 않는 이상 예.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등 이해관계인들이 피해자로서 또는 이해관계자로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로서 어떤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한다든지 서면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그 질문 드린 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하고 다만 아닌 걸 맞다 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묘한 뉘앙스가 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내가 상식적으로 인정 못 하겠는데 내가 소추위원장이라고 가서 이상민 탄핵시켜야 된다고 막 하기에는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상식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부에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탄핵시킬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앉힐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전례가 없어서 그리고 예. 명확하게 거기에 관련된 그 규정이 없기는 한데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대 논리로 생각해 보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표결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회법상은 그러면 기존 상임위원장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거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예, 규정은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추위원이 재량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소추위는 소추자는 당연히 국회인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송 수행자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국회의 결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일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김도읍 위원장이 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일단 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인용이 돼서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네. 일단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이 그랬습니다. 어떤 헌법, 어떤 법률을 위배했느냐, 없지 않느냐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송언석 의원님이 나오셔서 예, 이제 국민의힘.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어, 국정농단만 예, 받아들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으로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34조 6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 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항에서 파생된 재난안전법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 의무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행위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정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들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참사 전에는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할로윈 축제 때 모일 것이다. 그래서 몰릴 것이라는 위험하다. 예상은 있었죠. 예, 그런 보도가 있었으면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경찰 특수본에서는 그 대비는 지자체 몫이다라고 네.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조사도 안 장관도 했죠. 행안부 장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법에 어. 따르면 또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도 참사가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을 빨리 꾸려서 운영한다든지 예. 아니면 중수본을 꾸려서 빨리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 됐습니다. 이 중대본이나 중수본의 역할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 뭐 보도를 통해서 또는 직접 예. 뉴스를 전달하시면서 많이 그 당시 상황을 보셨겠지만 현장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특보를 네. 이제 0시부터 4시 넘어서까지 제가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한 소방관은 내가 28번이나 경찰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우 두렵고 외로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당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도로가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구급차가 접근이 안 된다든지 예. CPR로 호흡과 맥박을 유지시켜 놓은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송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경찰 현장 그림을 당시에 라이브로 계속 그렇죠.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건 경찰과의 협업, 현장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바로 행안부 장관이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중대본 네. 이런 부분들을 즉시 설치해서 대응을 가동을 했어야 안 한 되는데 거죠. 안 예, 했다라는 예.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고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해라라고 했지만 그 명령조차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됩니까? 예, 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어. 예. 뭐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 현장 방문했는데 85분 후에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용산경찰서장은 50분 늦게 도착했다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85분 걸렸습니다. 예. 늦은 이유는 수행비서가 관용차를 가지고 자기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택 올 때까지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예, 기다렸었죠. 그냥 기다린 거죠.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 업무, 그중에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한 조정과 통제라는 것을 안 했다라는 예.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재난안전법 이 15조 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신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 꾸려진 것으로 보여져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행안부 장관이 발언하는 거 들어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답변도 아예 못하잖아요. 예. 국정조사 때까지도. 그러다 말을 바꿔서 바로 우리가 지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꾸려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 뭐 형사처벌 규정은 없죠.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있습니까? 에 연결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무유기가 된다든지 직무유기로 또는 돼서? 과실치사로 된다든지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차피 헌재에서 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냐만을 보는 것이지 형사처벌이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를 따지는 것까지 가지는 예. 않거든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도 탄핵소추위원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헌재에서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로 정리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예.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사에서 예. 범죄, 형사재판에서 범죄, 불법을 판단하는 것과는 이건 다르죠. 탄핵은 다르다. 다릅니다. 시청자들이 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계하고 형사 처벌은 파면하기 다르지 위한 않습니까? 거니까요. 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징계, 징계는 되죠. 형사처벌은 못할 수 예. 있지만 징계는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직무를 퇴만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 징역 몇 년은 못 하더라도 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 너 징계, 감봉, 파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 얘기들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법률 위반, 중대성. 예.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공직자를 파면하게 될 경우에 예. 또는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잠시 동안이라도. 예. 예, 그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손해, 그게 하나가 있겠죠. 그거하고 이 사람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 두 가지를 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에 따른 혼란이 더 크냐, 아니면 이 사람을 잠시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물러나게 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냐. 예. 그래서 이게 크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면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사건에 보면은 헌재가 아예 이렇게 설치를 해요. 대통령 이외의 공직자는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혼란이라는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가 2번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한 번은 법관 이제 탄핵도 한 번 됐었고요.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루어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과는 달리 예. 대통령 외 공무원의 경우에는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공백에 따른 혼란은 거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파면되면 공백에 따른 혼란이 크지만 예. 장관이야 예.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장관이 일을 못하면 차관이 일을 합니다. 뭐 지금도 뭐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늦게 임명이 되면 다 차관이 일을 하죠. 예. 예,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아주 특수한 공무원들입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요.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심지어 뭐 1, 2개월만 해도 그냥 그만두죠. 뭐 인사청문회 때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바로 그런 것도 물러나기도 있고 하죠. 무슨 뭐 정책 하나 실패하면 책임지고 딱딱 물러나죠. 예. 그러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중대하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파면돼서 자리를 비울 때 그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보다 크면 중대하다. 네, 그렇게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렇게 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외의 공무원은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든 하더라도 그 공백과 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이제 처음 얘기하실 때 김동원 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관련 소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빠르게 보냈잖아요. 송달을 했잖아요. 혹시
늑장을 부를까라는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빠르겠거든요. 이게 최대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뭐 180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사실 그 규정이 어떤 안 지켜도 뭐. 강행성을 갖고 있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지금 당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몇 개월 안 걸리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길게 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예. 저는 뭐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빨리 끝날 빠르면 뭐 너댓 달 안에는 뭐 충분히 그 정도 안에는 끝나고.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시기를 여쭤보냐면 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만약 길어진 다음에 내년 1월이나 연말쯤에 탄핵 심판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는데 만약 기각돼요. 네. 근데 총선이 한 서너 달 뒤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있죠. 당내에서도 혹시 기각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탄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헌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예. 길을 걷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158명이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 근데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도 그래 뭐 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전 솔직히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탄핵을 하게 된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회 입장에서 국민의 대리인 국회 입장에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시 158명, 나중에 한 명 더 돼서 159명인데요. 이 정도 참사였고 참사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아무것도 안 했다. 예. 그런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심판 결과는 정치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그걸 지금 말씀이시죠? 따져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 특히 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의 의석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총선 앞두고 결과 났을 때 후폭풍이라는 게 사실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부터 계산해가지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보면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해임 결의안을 냈었잖아요. 해임 건의안, 네. 해임 건의안을 냈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까지 갔는데 어쨌든 중부처 이태원 참사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망한 일이죠. 황망한 일. 네. 주말에 도심 한 곳에 아무런 위험도 느낄 수 없는, 느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예. 그런데 159명이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아무 역할도 안 한 장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진짜 이 정도로?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조차도 이행이 안 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사실은 경질 초반에는 뭐 그런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경질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의 뭐 속마음 뭐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예. 뭐 워낙 둘 사이가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정국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야 관계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 분야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권위 있는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이태원
가족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 이상민 장관은 적어도 행안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 건 확실하다. 너무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모른다. 이렇게 판사 얘기했어요. 출신이고 네. 원래 이쪽 분야네. 행정은 모르겠지만 안전은 그렇지 않냐라는 지적이 처음에 임명 과정에서도 지명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네. 당시에 안전재난 관련돼서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네. 당시 이상민 후보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정도로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밑에 아마 보좌하시는 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정치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네. 받아 안아주는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들 나오긴 했습니다. 네. 3, 4 바로 이튿날 나와서 첫 했던 말 자체가 사실은 많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네. 되게 상처를 줬죠.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뭐 경찰이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이태원 참사 수습 단장이시니까요. 네. 그 부분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광장에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랑 계속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가족분들께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신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안 했죠.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가족분들하고 좀 잘 얘기해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과연 가족분들이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하셨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전 서울시장에게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나와서 그 설치된 분향소 한번 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100명 가까운 분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허름합니다. 그냥 나무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 박아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100명의 영정이 저 상태로 있는 게 예. 이게 서울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잘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당시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도 해외 출장, 유럽 출장 중에 네. 급거 귀국을 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말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도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더 잘 챙겼어야죠. 혹시 일각에서는 네. 이 부분을 자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가족분들끼리 모임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딴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유해도 좋다라고 얘기해도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명단을 좀 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추모 공간이나 심지어는 가족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 그러는데 겉으로는 언론 앞에서는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과 쭉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가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상민 장관 측에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쪽에도 저희가 이제 따로 또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다른 반론 얘기를 하실 거면 저희가 언제든지 뉴스룸에서든 또 뉴스룸 뒤에서든 자리는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청자 의견이 좀 왔거든요. 저희가 네. 몇 개를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가결에 대해서 긍정의 임님께서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 집착하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빛과 그림자, 정부가 나름 실드 치려고 하는 데까지 하는데 법 절차적으로 하는데 불법은 없으니 이렇게 불법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정성환님께서는 특별히 잘못해도 내 편이면 괜찮아라는 의견을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아마 대통령의 측근임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순서대로 영화표를 빨리 드려야 되니 긍정의 힘과 빛과 그림자님에게 일단 뉴스룸 중에 의견을 주신 분 영화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유튜브 내에서 오신 분들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솔매님 전례가 없으면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의견 맞는 것 같아요. 존 다이크님.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하게 된 거는 그전에는 다 도의적으로나마 알아서 물러났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누가 이렇게까지 버텼습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진 한 장 찍은 거 거짓말 나와도 예전에 김태호 그럼요. 총리 소리 때 그랬죠. 네. 안 맞는 모른다고 했는데 둘이 사진 찍은 게 나오면서 사실 그럼요. 청문회 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큰일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네. 역시 존 다이크님도 그러면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강원님 사퇴했어야 할 일을 탄핵까지 가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SJC님 이분은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크크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도 이해는 안 간다. 이것도 잠깐 여쭤볼까요?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요즘 예. 뻑하면 방탄 얘기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만약에 별개다. 탄핵했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 검찰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취재하시거나 이럴 때 검찰이 이상민 장관 탄핵하셨으니 이재명 대표 수사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 접하신 적이 있으세요? 소식을? 없죠. 예. 근데 어떻게 방탄이 돼요? 이거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너무 심한 게 난방비 얘기에도 방탄이래요. 뭐 난방비 관련된 7조 2천억 그 당시에 예, 난방비 관련된 예산 편성하면 검찰이 질문 중에 요건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난방비 얘기하셔서 이건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상민 장관대로 또 아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 이상민 장관 탄핵됐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막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아니면 정치권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예. 아마 제가 추측한데 SJC님 의견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방탄이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지도부 몇 명이 우고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난 이해 안 된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SH님도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쭉 얘기를 나눴고요. 은희김님 이런 분도 있네요. 설명 쏙쏙 잘하네. 박주민 다시 살아났네.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죽었었나요? 죽은 적이 없다는 예, 김은희님의 얘기입니다. 미세님, 박영건님 물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계속 아까 오후부터 했더니 목소리가 좀 잠긴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룸 뒤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예, 나중에 또 저희가 이 관련된 얘기했을 때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뉴스룸 D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금요일 오픈 뉴스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